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세상사는 역선택 방지로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시사의 밝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때 아닌 야당의 역선택 방지라는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또 특정인이 막 요새 기세 좋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심화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홍준표에 대한 그런 호불호가 정확히 아주 딱 나뉠 겁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27%인가요? 27.8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득표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할 말이 있죠. 나는 안 될 거 뻔히 알아도 쓰러져가는 그런 제1야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간 거다. 즉 몸 바쳐 당의 재건을 위해서 나간 거지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나간 게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다른 분들은 이 당신의 그 아주 고약한 그런 그 험한 말, 남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아주 그 독설에 가까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른바 중도층의 확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떤 분은 뭐 거의 없다라고까지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요즘에 갑자기 뜨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도 거의 한 2배, 3배로 막 오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3%, 4%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는 지금 뭐 팍팍팍팍 올라가가지고 어느 조사에 따라서는 뭐 13, 4까지 올라가는 조사도 있는데요. 자, 이 홍준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홍준표 바람에 어디서 보는지를 따져봤더니 네, 이상하게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2배, 3배가 올라간다는군요. 예,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지지율이 윤석열, 최재형보다 많으면은 3배 정도가 높다라는 게 오늘 발표된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발표된 예, KSOI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온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지금 저 표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면 뭐 1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1번이다, 2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당 지지자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면은 1번이라고 뭐 누르거나 버튼을 눌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그 전화 여론조사 같으면은 1번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쭉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 다음은 야권 후보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번 윤석열, 뭐 2번 홍준표, 3번 최재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상관관계를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밝힌 사람의 지지율이 윤석열, 최재형보다 홍준표가 3배, 4배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선택이다. 역선택. 왜 앞에 역자가 들어갈까요? 거꾸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홍준표를 지지를 하지 않지만 홍준표가 제1야당의 후보가 되면 쉬운 상대다. 왜? 저 사람은 중도 확장성이 별로 없고 또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그 아주 독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유권자들한테 많은 두루두루 표를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 즉 자기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야당이 쉬운 상대를 고르기 위해서 거꾸로 선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 쉽게 되셨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역선택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은 방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만 갖고 하느냐. 모든 국민
예,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그 이상이면 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선택 이런 거는 웃긴 얘기다. 전 국민 상태로 지금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론을 피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역선택은 통계학적으로 크게 이 대세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역선택 이런 게 약간의 논란은 돼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여론조사에 참여를 그래서 했던 것이죠. 네. 바로 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역선택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제1야당의 그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31일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이죠. 내일이 31일 8월 말에 후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3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아마 뭐 유력 주자들은 이미 다 이제 등록을 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만 받은 걸까요?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요거 다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한두 분이 해주시면은 저도 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 표를 한번 조금 더 보여주시면요. 9월 4일부터 10일까지가 봉사활동 주간에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또 뭐 지난번처럼 그 어려운 달동네에 가서 또 그 연탄 나르기도 하고 하는 봉사 활동을 이제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9월 7일 날은 비전 프리젠테이션, 뭐 PPT라고 그러죠. 비전 발표회가 있는데 비전 발표회는 지난번에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까지는 않군요. 그죠?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싱거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지나가는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가 후보자 대상 전문가 공개 면접. 후보자를 앞에 놓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면접을 본다. 예,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후보자의 됨됨이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국민께 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문가 면접이 있고요. 자, 13일, 14일 날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뭐를 위한 여론조사일까요? 예,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컷오프. 어떤 컷오프입니까? 지금 13명 또는 14명이 나왔다 그랬죠. 여기에서 절반은 조금 넘는군요. 8명을 일단 추립니다. 그걸 1차 컷오프라고 하는 건데요. 1차 컷오프로 8명을 추리는데 여론조사를 100% 하겠다. 이것은 뭐 그 당원들 따로 이렇게 가점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갖고 8명을 추리겠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아까 얘기한 역선택 조항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8명을 추린 다음에 또 한 차례가 더 있죠. 그것은 10월 8일 날 합니다. 10월 8일에 이른바 2차 컷오프를 합니다. 2차. 아까 1차가 10서너 명에서 8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8명에서 이제 절반 싹둑 잘라서 4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이때는 여론조사를 70%만 합니다. 70%. 그리고 선거인단을 30%를 갖고 가죠. 30%. 네, 선거인단은 주로 이제 이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그런 진성당원이라고 그러죠. 뭐 한 달에 1,000원, 뭐 2,000원을 내는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그래도 당원들의 의견을 조금 듣겠다라고 30%의 비중을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떨까요? 정말 이제 최종적인 이 빵빠르, 빠바바밤 하면서 빵빠르가 올리는 게 바로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날이 본경선의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윤석열이 그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홍준표 후보가 추격을 하죠. 여기에 당내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또 유승민,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가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윤희숙 후보는 이제 대선 레이스를 중도를 한 거고요. 예, 원희룡 좀 뭐 이렇게 통화 녹취를 까느니 마느니 해서 한 열흘 동안 뉴스의 중심에 있던 원희룡 요런 정도가 지금 대여섯 명이 4명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피말리는 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길동님 후원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길동님은 제가 정말 아주 참 제3, 제4 간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참여도 꼭 이렇게 제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의견도 개진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마치 저는 뭐 고길동이라는 그 이름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뵙지만 마치 아주 오랜 전부터 이렇게 가까이에 있던 친구처럼 네, 하여튼 뭐 감사 아시아투데이 파죽지세 응원합니다라는 또 이 덕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예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9일 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죠. 자, 11월 9일 날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이제 하고 예컨대 50% 이를 못 넘을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 결선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누가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타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야권에서의 유력 주자는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죠. 네, 2등을 놓고 지금 홍준표가 이제 따라잡는 기세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3등을 놓고 지금 유승민, 최재형 후보가 경합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언제 여론조사 수위라든가 요거만 갖고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원희룡 후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4위, 5위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쭉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분이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겁니다. 오늘과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마라톤의 총성이 울리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 더더군다나 이제 9월 달 이 찬바람이 슬슬 더 거세지면은 바람은 찬바람이 불지만 경선 레이스라든가 이 선거 바람은 훨씬 더 뜨끈뜨끈한 훈풍이 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첫 번째는 나는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나라는 걸 여러분께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제1야당이 역성택 방지 조항을 넣느니 마느니 해서 약간의 파열음 뭐 내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런 그 갈등 국면이 분출하고 있다. 예, 경선 과정에서는 뭐 이 정도의 갈등은 예, 이런 룰을 갖고 삿바 싸움이라고 그러죠. 삿바 싸움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 다반사입니다. 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는 거는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불리하면은 당연히 예, 그걸 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야당의 경선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경선 레이스도 지금 한참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여야 거의 균형 있게 여러분들께 어떤 변동 사항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